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요. 저희가 이제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손해사정 회사에 위임하고 다시 계약을 파기하고 저희한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네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뽑았을 때 1억이 나오는데 손해사정 회사에서는 5천만 원에 합의하려고 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뭐 실무하다가 손해사정을 하다가 소송을 간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그런 사건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예전에 뭐 진행했던 사건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건들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니 보험사도 알 거 아닙니까? 소송 가면은 1억 나오는 거 예상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5천만 원 합의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4년 전에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건 수임했던 사건인데 십자인대 파열이었어요. 이것도 제가 산출해서 청구를 했죠. 법원 기준대로. 그때 법원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1억 원 정도 됐었어요. 대략적으로. 근데 아무리 소송가의 기준으로 청구를 해도 보험사에서는 뭐 5,300만 원이었을 거예요. 5,300만 원. 그래서 그때 뭐 제 선에서는 당연히 합의가 안 되니까 이제 제가 또 친하게 지낸 변호사님한테 도움을 구하고자 사건을 옮겨갔죠. 사건이 갔는데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을 넣으니까 그 담당자가 아니라 이제 송무팀이라고 하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도 소송 업무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송무팀에서 연락이 온 거죠. 이거 1억인데 9,800 정도의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한 2주 만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자동차 보험회사도 이제 대인 담당하는 대인 보상팀이 있고요. 그리고 송무팀이 있습니다. 사실상 대인 보상팀하고 송무팀하고 약간 그런 산출하는 방식도 다르고 결제 권한도 조금 사실 차이가 있어요. 결제 권한 차이죠. 결국은 네. 결국은 담당자 결제 권한이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담당자 결제 권한이 있고 센터장 결제 권한 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예. 센터장 선에서 안 되면은 송무팀에 팀으로. 또 결제를 받아야 되고. 네네네. 네, 근데 결제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담당자 선에서는 뭐 5,300이라는 이제 자기들도 그래도 5,300 정도 뽑았으면은 장애도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년 정도 잡았나요? 연구장애 잡았나요? 9.7%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연구장애를 잡아서 이제 약관 기준대로 딱 산정을 해서. 네. 그래서 뭐 결국 그렇게 해서 어차피 피해자분께서도 뭐 1억 정도로 그냥 알고 계셨으니까 9,800에 마무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때 5,300인데 소송 가서 9,800을 받았어요. 소장을 넣고 제가 알기로는 소장 넣고 일주일 뒤에 송무팀에 전화 와서 그냥 아마 며칠 안 돼서 9,800 합의를 하고 소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손해사정 회사에서 위임을 받아서 5,300까지 이제 보험사가 얘기가 얘기를 됐는데, 했고 장애진단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네, 청구한 거죠. 받고, 근거 갖춰가지고. 뭐 손해사정사 다 작성해서 넣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자기들이 이제 회신 온 거는 5,300까지 된다. 근데 결국은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했는데 합의를 받네요. 또 일주일 만에. 소취하는 조건으로 소장이 들어가고 1억 정도 이렇게 알겠는데 네. 9,800에 이제 합의를 소장이 했죠. 접수됐는데 9,800이 합의하자 연락이 와서 소취하고 네, 그렇게 합의했다는 했다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게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이유가 이제 담당자 결제 때문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건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임하는 게 유리하냐? 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뭐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소송을 할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있어요. 그게 한시장에 한 5년 정도 나오는 산정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 소송 가도 한시장에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장애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의뢰인은요. 어떤 그때 마음이었냐면 자기는 돈 상관없다. 근데 괘씸하다 보험사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 못 받아도 되니까 자기는 소송에서 판결받고 싶다 라고 해서 판결했는데 장애가 안 나왔어요. 아이고. 왜냐면은 이미 1년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들어갔고 한 6개월 뒤에 신체 감정을 받았는데 그럼 사고 나고 나서 1년 6개월 뒤에 그 감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1년 6개월 됐으니까 몸이 어느 정도 많이 회복됐을 거 아닙니까? 장애가 안 나와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한 30% 40%가 작게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위자료에서 어느 정도 더 인정이 돼서 이 정도의 갭은 메꿨지만 이렇게 그 소송이 불리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한시장애가 나온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저희 보상가배상에서는 뭐 보험사하고 협의는 하죠. 왜냐? 이때까지 충분한 사례가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3년이다 5년이다 이걸 생각해서 법원 산출 기준대로 계산을 하고 그걸 요구하면은 보험사가 안 준다라면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걸 소송을 진행하기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 회사에서 선임을 해서 소송 가기 전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주치의를 찾아가서 장애 진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3의 병원에서 장애 감정을 해서 소송 전에 보험사가 그게 인정한다면 된다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뭐 동시간
감정을 한다든지 네.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실제로 실무를 하고 있으니까 인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아니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네. 자, 모든 사건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80% 이상으로 제가 이제 장담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어차피 합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사망 뭐 이런 사건들, 연구장에 뻔히 나오는 사건들은 당연히 소송 가는 게 맞고요. 근데 이렇게 한시장애인데 장애가 애매해요. 이런 경우에 법원 신체 감정 갔을 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죠. 그런데 자, 보험회사에서는 소송으로 가서 끝내는 게 많겠습니까? 합의로 끝내는 게 많겠습니까? 당연히 합의로 끝내는 게 많죠. 훨씬 많죠. 합의로 끝내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보험사에는 근데 소송 가서 만약에 감정에서 더 작게 나오고 이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시가 남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장에 대한 근거를 갖추고 이제 싸워야겠지만 그게 이제 뭐 중요한 게 이제 뭐 장애 부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장애를 뭐 주치의한테 받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저희는 업무상 의사분들을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실무에서 항상 만나니까 그렇죠. 의사들을.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뭐 부상의 정도라든지 이런 거를 영상이나 이런 거 환자의 뭐 상태 이런 거 보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좀 잘 해드리고요. 그런 의사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가장 그 피해자한테 맞는 상태의 장애를 좀 최적의 어째 보면 상태를 평가를 받기가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죠. 보험회사도 지급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뭐 주치의나 이런 객관적인 뭐 대학병원의 이런 교수님께 이런 평가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그게 당연히 근거가 된다는 거죠. 보험사가 그래요. 그 결제를 받으려면 근거가 결제에 있어야 대한 되죠. 근거를 맞춰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방법이 뭐 두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청구 들어온 후유장애 진단서.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청구 들어온 후유장애 진단서 입증을 했으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그 청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보험사가 무조건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기들도 이제 자문, 자체 자문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 자문을 보내든지 네. 그 자문의사의 소견 그게 만약에 일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약관 기준대로 계산을 해서 네. 지급을 하는 거고 일치를 안 한다면은 또 분쟁이 있죠. 뭐 양쪽에 연관이 없는 제3의 병원에서 이제 의료 감정을 다시 받아보자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합의 전에 그게 합치가 된다면은 네. 오히려 소송 같은 경우에 신체 감정은요 이걸 다들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합의를 보는 시점 그리고 장애 그러니까 합의 전에 장애를 끊거나 아니면 의사한테 소견을 받아서 장애에 대한 소견을 받는 시점은 사고 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신체 감정은 1년 지나고 1년 6개월 지나고 어느 정도 몸이 회복 단계에서 받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때 돼서 사고 난 지는 1년 2년 지났는데 그때 돼서 한시장애를 끊어줄까 의사들이 잘 안 끊어줘요. 그래서 신체 감정에서 한시장애가 잘 안 나와요. 네, 거의 대부분 연구장애인데 아니면 장애 없으면 나오든가 네. 아니면 나와도 2년 3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신체 감정에서 5년 이상 나오는 건 못 봤거든요. 차라리 뭐 연구장에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소송 전에 치료하고 어느 정도 치료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 하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되는데 네. 그럴 때는 이제 모든 입증 서류를 갖추고 의사소견 받는 게 그렇죠. 손해사정상 훨씬 유리하다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소송하는 사건보다는 합의로 끝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업무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타당한 의사의 소견이라면 인정을 해줘요. 왜냐하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빨리 피해자랑 합의를 봐서 그렇죠. 전개를 빨리 봐야 되기 끝내야죠. 때문에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거고 이제 말씀 잘해주셨던 게 그 신체 감정 만약에 한시 3년이라 쳤을 때 뭐 2년 지나서 평가했을 때는 뭐 결국에는 다 회복된 상태에서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1년 남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아실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호전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치료가 의미 없다. 이런 시점이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오거든요. 6개월 전에 오죠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딱 끊어졌 딱 이렇게 골절됐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장이 기부스 없죠. 푸는 시기는 핀 받는다 하더라도 기부스 푸는 시기는 한 달 뒤에 풀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움직인 거 강직된 거 이제 풀고 그러면은 한 두세 달 지나다 보면은 아 내가 이제 정상이 됐구나. 대신 통증이 있죠. 뼈가 완전히 붙은 게 아니기 아, 그럼요.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의사 소견이 여기에 대해서 뭐 뼈 잘 붙고 있다. 잘 그리고 손목 안 움직이고 팔꿈치 안 움직이는 거 재활 치료 잘하면은 네, 정상됩니다. 이런 소견이 있을 때 그냥 합의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대신 보험사에 한시장이라도 요구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근거를 댈 서류, 그렇죠. 후유장애 진단서라든지 의사 소견서라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처리했던 사례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런 것들로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도 훨씬 유리하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걸 정리하면요. 제가 이때까지 수차례 강조했던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연구장애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소송을 고려해야 되고 네, 손해사정 단계, 즉 합의를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한시장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변호사 사무실에서 질질 끌고 2, 3년 갖고 가봐야 나중에 장애가 안 나오면은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애초에 일찌감치 그냥 그 치료 2, 3개월 뒤에 장애를 예상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험사에 요구하는 게 낫다. 네. 네.
말씀이시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 그러니까 연구장애나 이런 확실하게 장애가 예상되는 거는 소송이 낮고, 그리고 한시장애나 소송이 장애가 애매하다라고 네. 하는 거는 손해상해사한테 위임해서 의사소견을 받아서 보험사한테 이제 그거 가지고 합의를 보는 게 낫습니다. 나을 수 예. 있다. 예.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실질적으로 한시장애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장애가 안 나와서 예상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나중에 소송을 하려고 이제 시간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놓고 1년, 2년 끌 바에야 그냥 차라리 금액이 제일 많을 때 합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 생각이고요. 맞죠. 자, 그럼 교통사고도 이렇지만 그리고 아까 이제 개인보험 보유장애,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상담 문의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망사고죠. 고의사고와 관련된 네. 보험사에서 자살을 주장하는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거 손해사정 회사에서 처리를 해보셨죠? 네. 성공적으로 지급받은 사례는 있습니까? 지급은 받았지만 이제 애매해서 50%의 금액을 조정했다. 서로 간의 상호 합의를 하신 적은 있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보험사가 50% 정도 줄 사건이면은 소송 가면은 무조건 이긴다. 왜냐? 저희는 자살과 관련해서 보험사가 주장할 때 이 사건을 100% 받은 적은 물론 없고요.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심신상실이다 인정되는 경우, 보험사가 자문을 넘겼는데도 이거는 심신상실이 되겠다라는 경우는 뭐 지급받은 적이 있지만은 그 대부분은, 그리고 요새는 50% 합의 절충 안 합니다, 보험사. 네, 다 준다 하더라고요. 요새는 안 다 주는 거 주던가 아니면은 안 주던가. 아예 안 줘요. 네. 예전에 한 2, 3년 전까지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이 1억이다. 그러면은 애매하니까 50%에 합의하시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쵸. 근데 예. 요새는 그런 게 없어지고 다 주든지 안 주든지. 금융감독원에서 뭔가 제재가 있었는가요? 근데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이게 손해보험인데. 그 손해보험인데 사실 뭐 면책, 책임을 안 지거나 다 지급하는 게 맞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아마 제재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런 자살보험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래요. 소송을 안 하고 과연 해결이 될까? 저는 의문입니다.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뭐 저도 사실 청구 준비 잘해서 넣어도 보험사 결국 인정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소송 검토해서 소송 가서 이제 받은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건 대표적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될 만한 뭐 그 정도는 그렇죠. 어떤 게 예가 완전히 있을까요? 심신상실 인정될,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을 이 사망사고 가지고요 한 뭐 몇십 건을 진행했었어요. 판결도 받고, 물론 이긴 사건도 있고 진 사건도 있지만 물론 이긴 사건이 더 많습니다. 네네. 근데 보통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요. 네. 일반적으로 문의가 많이 오는 사건이 있어요. 술 마시고 뛰어내린 거, 술 마시고 목맨 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법원에서는 술 마시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신상실로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술을 마시고 근데 우울증이 있는 상태였다 원래. 그리고 유서도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술 마신 것 때문이 아니라 원래 정신질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심신상실에 빠졌다라고 보지, 술 취한 것만으로는 잘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술 마신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우울증 증상이 굉장히 심했다,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갑자기 우울증만 올 만한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 아니면 우울증 말고 다른 질환들,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정신분열 이런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소송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근데 저희 노하우기도 한데 뭐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뭘 주장한다 이거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은, 결국은 사실조회 통하고 그리고 법의학 이제 그 부분에서 이런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요. 저희는 실제로 그래요. 약물도 다 파악합니다. 받았던 처방전 싹 다 파악해서요. 그 처방전에 대해서 이게 어느 효과가 있고 임상 실험 결과 어땠었다. 그리고 이 부작용이 뭐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조회 또 하고, 그냥 이 사망사고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과정까지 거치는데도 뭐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쉽게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판사님이 봤을 때도 이거는 진짜 심신상실 상태였다 라고 될 정도면요, 소송에서 이기고요. 그냥 제정신인 것 같은데, 그냥 신변 비관해서 이렇게 사망한 것 같은데, 아니면 유서가 있다, 아니면 사망 직전에 뭐 문자를 전부 다 보내서 신변을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 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오늘 몇 가지 주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뭐 앞으로 뭐 한 번씩 이렇게 법률사무소 입장하고 저희 손해사정 회사 입장하고 뭐 토론을 한번 해가지고, 그렇죠. 주제가 정해지면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로 사례 네. 공유해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대처법 알려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저 사건 사고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아시죠? 배상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뭐 다음번에도 이제 합동 방송으로 더 재밌고 새로운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